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며칠 전 한 인터넷 카페에는 KF94 마스크를 100원에 내놓는다는 판매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이후 자가검진 키트도 헐값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대량으로 사놓은 마스크가 각 가정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100m가량 줄을 서고 요일을 지키며 오부제를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벌써 올해도 1, 4분기가 지나고 5월이 다가왔습니다. 계절은 점점 더 깊은 봄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혹시 아직도 봄나들이 안 가본 분들 있으실까요? 형형색색 자연을 물들이며 마지막 봄을 뽐내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따뜻한 봄바람에 꽃들이 활짝 형형색색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봄을 알립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봄은 피어나고 있는데요. 활짝 핀 봄꽃과 함께 흥겨운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강원 도립화목원. 따스한 봄을 맞아 알록달록 예쁜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어머, 꽃 많이 피었다. 제대로 잘 찾아왔네. 분수도 있고. 너무 좋다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이곳에 오면 이 꽃을 실컷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잘 찾아왔나요? 네, 강원도립 화목원은 8,000여 개의 그 수목이 초본과 함께 심어져 있어서 네네. 철에 따라 다양한 꽃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설사님과 함께 이곳을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강원 도립화목원. 도심 가까이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이렇게 서서 나무를 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쳐다보느라고 등한시 하는 것이 바로 땅 가까이 꽃들이에요. 네네. 우리가 서서 볼 수 있다면 땅 가까이 꽃은 겸손해야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볼 수 있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꽃이죠? 네. 오! 자, 이게 이제 족돌이 풀인데 네. 겉으로 봐서는 꽃이 안 보이죠. 네. 하지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야 꽃이 보입니다. 그래요? 자, 볼까요? 이렇게. 어머! 이 안에 꽃이 있군요. 네. 아, 얘네들은 개미가 씨앗을 퍼뜨려줘요. 씨앗을 개미가 퍼뜨리는 것도 있구나. 얘네들은 개미가 좋아하는 약간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데 이것을 개미가 즐겨이 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씨앗은 주변에 널리 개미의 힘으로 퍼지게끔 와, 개미를 부르는 작전을 짠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개미도 이렇게 네. 꽃을 할 수가 있구나. 아름다운 꽃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드넓은 곳을 걷는데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네. 중앙에 있는 도로가 벚꽃길이에요. 어머! 양쪽에 벚꽃이 아주 쭉 우리를 반기는 듯하게 와, 서열하는 듯하게. 아니, 춘천시 벚꽃은 지금 여기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와, 뭐니 해도 봄하면 벚꽃이죠. 새 봄을 알리는 순백의 벚꽃.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꽃멍의 주인공인데요. 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벚꽃비가 내릴 때도 환상적입니다. 아름다운 봄을 위해 더욱 바쁘신 분들인데요. 꽃 심으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어우, 우리 꽃처럼 아름다우시다 정말. 아니 어머니 그래도 저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니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화분에 꽃 심는 작업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네. 일하시는데 좀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 손님들이 관람하시고 그러면서 네. 이쁘다 뭐 그러면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 예. 굉장하신데요? 꽃과 함께 일하니 힘도 들지 않으시다는데요. 수많은 꽃들과 함께 일하시는 청일점. 아, 청일점이라 좀 힘들진 않으세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주머니들이 아주 일을 너무 잘하셔갖고 달인이야, 달인 꽃 심는. 아, 여기 다 달인이시구나. 예. 아, 제가 또 우리 아버님 청일점이시잖아요. 네.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할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가위바위보해서 저를 이기시면 네. 제가 그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면 일단 이기고 봐야겠죠? 자,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오, 이기셨어요.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우리 아버님한테만 드리려니까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노래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박수! 떨어지는 벚꽃잎이 아쉽다면 이곳으로. 벚꽃 엔딩의 명소로 알려진 춘천시 북산면 북일입니다. 춘천에서 가장 늦게 벚꽃이 피는 곳인데요. 조용하던 마을이 봄만 되면 유명해지는 이유. 북일이 입구부터 1.2km나 이어진 벚꽃길 때문입니다. 가는 봄의 아쉬움을 이렇게 달래주네요. 아, 올해는 벚꽃이 더 많이 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다들 이렇게 같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도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에겐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영 씨, 저희 말고 네네. 저희 뒤 돌아봐요. 커플이세요? 네. 부럽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저 괜찮아요. 네. 네. 진짜 잔인하다 우리 피디님. 진짜 잔인하세요. 괜찮아요, 진영 씨. 꽃 보세요, 꽃. 아우, 멋쟁이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두 분은 춘천 분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이 북일이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춘천으로 이제 결혼해서 왔는데요. 거의 38년이 됐는데 정말 여기를 알게 된 거는 불과 한 2년 정도 됐어요. 마치 오늘 생일이에요. 어머. 그래서 어디 사실은 등산을 갈까 하다가 벚꽃길을 가보자 하고서는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두 분 오늘 이 봄 이 데이트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자 세주십시오. 하나, 둘, 셋.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아버지, 너무 잘하시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데이트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향기로 가득한 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 있어 더욱 기다려지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저절로 꽃노래가 흥얼거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벚꽃비가 내리는 강원 도립화목원과 북위리 다녀왔습니다. 이 꽃과 수목뿐 아니라 꽃을 가꾸는 시민들의 마음까지 아름다운데요.
게다가 꿀벌과 나비가 아니라 개미가 씨앗을 퍼뜨리는 제비꽃을 보니까요. 세상을 예쁘게 피어나게 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힘을 모아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적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나요? 선생님, 대통령, 과학자에서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또 인기라고 하지요. 다들 멋지고 근사한 장래 희망을 써내려 가는데요. 여기 19소녀 시절부터 닭을 키우는 게 꿈이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한적한 시골의 고요를 깨는 녀석들. 자유분방한 행복을 쫓는 닭들 옆에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영덕에서 닭과 함께 살아가는 꼬꼬댁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살의 한 소녀가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산란계 농장.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남편과 함께 더 건강한 닭과 달걀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연 방목 양계업에 청춘과 진심을 바친 꼬꼬댁 부부.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산세 좋고 공기 좋은 영덕에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오늘의 조연들. 우와, 갇힌 곳 없이, 못 갈 곳 없이 자유로운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네요. 지금 애기들이 방목적인 운동 중이거든요. 이제 아침 일찍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방목장 문을 열어주면 애들이 이제 알 놓고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거죠. 흙모욕도 매일 해야 되고 좀 일광욕제면서 이렇게 뛰어놀면 사람이 매일 운동하면 건강하듯이 이제 닭들도 매일 운동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많이 봐왔던 산란계 농장과는 사뭇 다른 풍경의 농장. 꼬꼬댁 부부의 닭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충분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닭을 키우는 비법, 좀 더 알아볼까요? 사람도 매일 운동을 하면 건강하듯이 닭들도 매일 이렇게 뛰어놀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죠. 스트레스도 되게 적게 받고. 닭을 키우는 데는 이제 환경이랑 먹이 두 가지가 다 조화롭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환경은 매일 방목장에서 이렇게 방목장에서 뛰어노는 환경이고요. 이제 먹이는 것 역시도 이게 저희가 7, 8가지 발효 곡물들을 발효시켜서 먹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튼튼한 유정란이 나오게 됩니다. 양계업에 뛰어든 지 어느덧 15년. 직접 유정란 농장을 운영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노하우가 지금의 농장을 만들었다는데요. 아니 그나저나 10년이 훌쩍 넘은 경력을 감안하면 우리 꼬꼬댁 부부 청년 농부라고 해도 너무 젊은 거 아닌가요? 제가 농장을 시작한 거는 2007년도 제가 19살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3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텔레비전에서 자연농업 양계를 하는 농장을 보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때만 해도 이제 동물 복지나 이런 거에 관해서 크게 지금과 같은 인식은 좀 덜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좀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보고 닭을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닭을 키울 거라고는 한 번도 예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 일의 장점과 단점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겠더라고요.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경북 영덕에 이사를 와가지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살 소녀가 대학 대신 양계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꼬꼬댁 부부의 러브스토리에도 운명 같은 이끌림이 있었다는데요. 닭살 돋을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요. 이들의 러브스토리 들어보자고요. 저희 친척형이 소개를 해줬어요. 제 나이 26살 때 먼저 물어보더라고. 사진 주면서 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사진을 건네더라고요. 근데 26살이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뭔 내가 아가씨냐,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사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2년 흐르고 나서 28살이 됐는데 그때 좀 이제 외로움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고 이럴 찰나에 친척형이 다시 한번 그 동일한 사진을 저한테 줬었어요. 봤죠? 근데 사진이 또 엄청 잘 나온 사진, 실물보다는 좀 덜했는데 사진이 엄청 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는 만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났죠. 10월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2월에 바로 결혼을 했죠.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서 초고속으로 결혼한 꼬꼬댁 부부. 하지만 아내를 따라서 영도까지 와서 닭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일보다는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양계나 이쪽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보다는 동물이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덜하겠구나. 실제로 해보니까 몸은 조금 고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일궈는 되어서 제가 조금만 더 여기다가 보태기만 하면은 마케팅 쪽이나 팔로 쪽으로 보태기만 하면은 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양계업에 합류를 한 것 같아요. 열정으로 일궈온 유정란 농장에 남편이 합류하면서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거기에 스마트팜 기술까지 더해져서 육체 노동의 고단함도 훨씬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닭을 키우는 일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 모든 농민들이 그러하듯이 팔로가 제일 힘들거든요. 팔로 개척. 이제 알은 쏟아지는데 저희가 회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직거래를 하면서 2가지 팔로를 개척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뿌렸습니다. 좀 우리가 닭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2번째는 이제 영덕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에는 제가 직접 우유처럼 매주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지도를 들고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20살 때요. 이제 포항에 가가지고 그냥 이 좀 값비싸 보이는 아파트에 이렇게 계란을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전단지도 직접 만들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가가호호 이렇게 팔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주 정도, 예, 길게는 한 2달 가까이 이제 계란을 대기해 주실 정도로 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의 95% 정도는 비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극히 드문 자연방사 농장의 유정란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계란의 끝자리를 보시면 숫자가 1번에서 4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1번 계란은 방목장에서도 띄워놓는 그렇게 좀 자유롭게 크는 애들을 1번 계란이라고 하고요. 2번은 이제 건물 안에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3번 계란, 4번 계란은 케이지에 가둬서 이렇게 기르는 환경인데, 이제 3번은 날개를 좀 펼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진 애들이고, 이제 4번 계란은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알을 놓는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큰 계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자연방사 농장의 계란과 케이지 사육 농장의 계란.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흰자의 점도가 높은 것이 더 좋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19살에 무모하게 시작한 도전이 15년이 흐른 지금 누구나 인정하는 멋진 농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며 꿈도 행복도 모두 잡은 꼬꼬댁 부부. 이젠 더 멋진 목표를 향해 갑니다. 제가 막 시작할 때만 해도 시골에 와서 이렇게 닭을 키운다 그러면 딱하게 보셨어요. 뭐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을 했거나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네,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업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막막하잖아요. 그런 거 관련돼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꼬꼬댁 부부. 그들이 또 다른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펼쳐갈 농촌의 미래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너른 벌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닭들보다 나란히 커플 바지를 입고 닭을 돌보는 손다원 씨 부부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청년 부부의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니까 이곳에서 건강한 유정란이 생산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흔히 명품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값비싼 시계, 가방 등을 먼저 떠올리곤 하죠. 오랜 시간 가치가 변하지 않고 전통을 잇는 맛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장인이 만드는 명품 청국장 맛보러 횡성으로 떠나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횡성군 안흥면입니다. 오늘은요, 안흥찐빵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명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명인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오랜 시간 한 우물만 판 맛의 명인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손맛으로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공.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 오면 명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딱 선생님을 뵀는데 아, 이분이구나 싶더라고요. 명인 맞으시죠? 네, 명인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무슨 명인인지는 모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 항아리들이 많잖아요. 항아리 하면 된장, 간장, 고추장인데 제 느낌으로는 된장 명인 아니세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명인이세요? 청국장 명인이에요. 청국장 명인이시구나. 네네. 오. 오늘의 주인공 송명희 청국장 명인입니다. 이게 청국장이에요? 오. 청국장이요? 청국장이 아니라 된장이에요. 아, 이건 된장이에요? 예, 예. 된장. 제가 너무 모르네요, 선생님. 제가 아니 명인을 처음 만나봐가지고요, 선생님.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명인 증서도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네. 아, 정말요? 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 상장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 이거구나. 네.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 지난 3월 한국무형문화유산 청국장 명인이 된 주인공. 강원도 첫 청국장 명인이 탄생한 건데요. 진짜 명인 맞으시네요. 아, 너무 멋있으세요, 선생님. 근데 2022년 최근에 받으셨네요, 이 명인은. 네네네. 청국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청국장을 만든 지는 35년 정도 되고, 35년이요? 네, 본격적으로 뭐 사업으로 시작한 건 20년 이렇게 됐어요. 리프터님도 청국장 좋아하세요? 저는 청국장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자주 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청국장의 제일 큰 문제가 그 냄새죠.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에서 제가 청국장을 이렇게 띄워서 식구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뭐 이웃에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난다. 청국장을 직접 띄울 정도로 청국장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명인의 집. 이웃에게 항의를 받기 일쑤였는데요. 그렇게 특유의 냄새를 잡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고 오랜 연구 끝에 냄새 없는 청국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 청국장의 그 쾌쾌한 냄새 때문에 먹기 네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연구와 또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청국장이 탄생을 하고 명인도 되신 거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명인표 청국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그 과정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보여드려야죠. 아, 정말요? 네, 네. 바로 볼 수 아세요? 있어요? 네. 와, 기대되는데요. 명인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냄새 없는 청국장.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도 콩. 네. 이거는 진은이 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서먹태라고? 네, 그 콩이에요. 이게 강원도 이 약콩이 제일 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 노란 콩은 뭐예요? 아, 이거는 비태 콩이에요.
근데 콩이 진짜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굵고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정말 맛있어요. 콩이. 콩이 다 삶아졌네요. 오, 아니 벌써부터 이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아, 먼저 이렇게 콩을 삶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런데 요즘에는 네. 솔직히 이게 편리한 기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시는 전통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장하시는 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어깨 너머 배운 솜씨로 일찍부터 장을 만들었던 명인. 안흥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콩에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을 더해 전통 방식 그대로 청국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적당히 잘 삶아진 콩은 명인의 비법이 담겨 있는 비밀의 방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시키는 과정이고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발효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네. 잘 식힌 콩을 여기에서 발효시키면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 그러면은 저 발효실도 좀 살짝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저 그냥 문 살짝 열고 살짝만 볼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 안에 청국장이 지금 발효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얘들이 저처럼 예민해요. 예민해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공기가 들어가고 온도가 변하면은 상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안 될까요? 아니,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청국장을 띄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발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 남편도 못 들어가게 해요. 아쉽지만 발효실은 참도록 할게요. 네. 그나저나 선생님, 제가 이 구수한 콩 냄새를 계속 맡았더니 배가 고픈데 혹시 청국장 맛은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려야죠. 그건 돼요? 네, 청국장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철통보안 발효실에서 맛있게 띄어진 명인의 청국장. 정말 냄새가 안 날까 궁금했는데요. 이거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제가 알던 청국장 냄새가 아니에요. 그 역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구수한 냄새가 나죠? 아니, 요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보글보글 소리부터 맛있는 청국장찌개. 자, 그럼 이제 맛을 봐도 될까요? 네, 보세요. 오, 맛있겠다. 명인의 청국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우와, 진짜 맛있어요. 우와. 다행이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 바로 한 입 더 먹어보는데요. 아니, 사실 좀 냄새가 덜 나는 청국장이라고 하셔서 맛이 좀 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깊고 구수한 맛은 그대로 있으면서 네. 냄새는 또 덜 나니까 먹기도 훨씬 편하고 진짜 맛있네요. 와. 청국장에 쓱쓱 비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 입 하실래요? 하고 제 입으로. 너무 맛있어.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행복.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진짜 인생 청국장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 청국장 명인으로서 앞으로 뭐 바람이나 계획들 있으세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제 청국장을 또 좋아해 주시고 꾸준히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은 맛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그냥 해드린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해 청국장을 끓이던 평범한 주부에서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해 명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주인공. 앞으로 더 깊고 구수해질 송명희 청국장 명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와, 대한민국 성인 중에 구수하고 담백한 청국장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청국장을 밥도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에 배는 이 냄새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명인의 청국장은요, 품질 좋은 콩에 특유의 발효 비법으로 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구수한 청국장찌개로 해야겠네요. 자, 무언가 쓸리는 소리, 팡팡 터지는 소리까지 거센 소리가 난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터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목공소인데요. 섬세하고 정확한 손기술로 공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어느 목공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이거 좋지 않네. 네,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단상을 만들고 있어요. 남녀노소 없이 그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단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손님들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단상을 올린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의자에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롱 테이블을 2개를 제작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합판이 한 8장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이 얇은 합판이 이제 반장 정도? 한 1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들을 늘 들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이 조금 발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기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이 기계는 아니고 작은 기계에 손을 조금 다쳤는데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었고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친구는 넓은 판재나 합판을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얘는 긴 이제 모재를 좀 짧게 타카라고 하는 기계예요. 나무들을 고정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 못이에요, 못. 어떤 비염이 생기긴 했지만 먼지도 이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괜찮아요? 카메라 괜찮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좋지 않네. 이거 왜 터진 거예요? 갑자기? 여기 있던 게 떨어지면서 그건 키우기 어렵나요, 단열소는? 네. 열심히 나중에 끌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힘들 거예요. 진짜요? 아끼시는 장비에 다 이렇게 묻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거 장비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다 마련을 하신 건가요? 일하시면서? 네. 일하면서 채웠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채워넣으면 돼요.
망치, 제일 기본적인 망치 위치를 잡는다든지 때릴 때 타격용이죠. 좀 좋은 편이라서 조금 고민하다가 나중에 샀습니다. 아, 이게 약간 비싼 망치예요? 네. 물론 이런 주머니 같은 것도 나름의 브랜드가 있는 좀 좋은 애들이라. 그리고 얘는 뭘 넣어서 좁은데 공간이 좁은 데를 넣어가지고 좀 제끼는 미니 빠루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마킹펜, 네, 색연필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잔데 같은 간격으로 여러 개를 할 때 고정을 해놓고 이제 뭐 할 때도 있고 이게 얼만큼 나와 있나 확인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산기. 계산기. 네. 계산기 어떨 때 써요? 이런 간격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얘가 이제 합판 밑에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떨어져도 가구를 제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서랍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는 계산으로 나무 두께를 빼거나 더하고 이럴 때. 이것이 등대기 톱이라 해서 각재 같은 경우는 얘로 이제 절단 쉬운데 합판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늘 들고 있어야 되고. 네, 톱이랑 망치는 있어야 아무래도 작업이 다 되죠. 안녕하십니까. 밥 먹으러 갈 시간인가요? 네. 여기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나가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네, 저희 목수연합회 회원들이십니다. 아, 그럼 같이 드시는 거예요? 네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오늘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면 뭐 같이 먹는 거고.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 좀 채우고 왔어요. 젤 좀 발랐어요. 이제 남은 이걸 채워 넣는 사이즈를 적고 있어요.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뿌듯합니다. 마치고 나면 다음 순서는 어떤 거 작업하실 거예요? 전 이제 작업실로 넘어가서 지금 주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기계 조금 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낮에는 현장에 있을 때가 있고 밤에 작업실 와서 또 작업할 때 있고. 이 기계가 제 주력이고 이제 손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 근데 키보드 보니까 오랫동안 뭔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작업실이다 보니까 톱밥이 뭐 시시때때로 쌓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여놨는데 아직 이 기계로 돈 번 적은 없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작업해드린 카페에 입간판으로 되었어요.
네,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자격증으로 인해서 시설 공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때 뭐 시설 막사도 그런 거는 뭐 도면도 없고 무슨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장비들 일철 없이 그냥 진짜 손톱과 망치, 못으로만 지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죠. 근데 목수를 구한다는 일은 잘 없어요. 이력서 손으로 써가지고 건축사무소 동네에 있는 건축사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봤죠. 목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한 군데를 갔죠. 저한테 제일 큰 매력은 아무래도 성취를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만들어 놓고 보거나 제가 보거나 남이 인정해 줬을 때 그게 제일 아직까지 우리를 좀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남아있고 더 이상 그런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저의 슬로건은 사실 We can be anyone, we can do anything이라고 누구나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수란 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 약간 아티스트, 네, 우리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뚝딱뚝딱 손에 공구 하나만 주면 공간의 책상이며 의자며 탁자며 이 생활하는 모든 게 탄생될 수 있으니까 목수는 확실히 아티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젊은 목공수의 철학이 잠잠했던 마음에 열정을 샘솟게 하네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목공수가 침착함을 유지하기까지 또 이웃의 눈초리를 피해 명인이 냄새 없는 청국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이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최고급 달걀을 생산하기까지 이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 정성을 노동에 투자했을까요? 내일은 132주년 노동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귀한 노동, 땀 흘려 일하는 그 가치를 스스로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